따스한 봄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던 어느 아침, 70대의 순자는 오늘도 손바느질을 멈추지 않는다. 바느질 끝에 몸을 살짝 일으키고 창밖으로 시선을 던질 때마다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솎아내던 남편의 등이 눈에 들어온다. 두 사람은 늘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새삼스럽게 이야기꽃을 피운다. 여보, 오늘도 허리 안 아파? 조금 뻐근하지만 괜찮아. 다정한 이 한마디에 둘의 하루는 벌써 반쯤은 행복해진다. 이처럼 몸이 거뜬하다는 감각은 어느 순간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된다. 움직임이 불편해지면 세상이 점점 좁아지는 법. 그래서 순자는 매일 느릿느릿이지만 꼭 산책을 나선다. 골목길 벽에 새로 피어난 나팔꽃을 발견하면 숨을 조금 고르며 꽃에게 말을 건다. 참 고맙다. 오늘도 싱그럽게 피어줘서. 그 짧은 찰나에 마음이 환해지고 발끝이 다시 가벼워진다. 작은 스트레칭, 물 한 잔, 심호흡 한 번. 이 사소한 반복이 몸을 살리고 기분을 살리고 결국 하루를 살린다. 저녁 무렵이면 순자는 책장을 꺼내 펼친다. 손글씨로 빼곡히 메모했던 오래된 일기장이기도 하고 구독 중인 온라인 강좌 프린트물이기도 하다. 종이 냄새가 코끝에 닿을 때마다 내 안에 아직도 배울 게 이렇게 많구나 하는 놀라움에 미소가 번진다. 아이들 학비를 대느라 정신없던 젊은 시절엔 자신을 위한 공부는 사치였다. 이제야 비로소 시간이라는 선물이 그녀 손 안에 있다. 그 시간으로 순자는 사소한 호기심을 키운다. 도자기 생리학은 왜 온도에 따라 달라질까? 고전 소설 속 등장인물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궁금증에 시동이 걸리면 마음이 다시 청춘이 된다. 노트를 정리하다 보면 문득 깨닫는다. 배움이 멈추면 인생이 멈추는 거구나. 오늘 배운 한 문장이 내일의 대화를 깊게 만들고 새롭게 알게 된 한 사실이 모레의 토론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준다. 나이를 먹어도 세계는 여전히 확장될 수 있다는 감각, 그것이 가슴을 뛰게 한다. 밤이 되면 거실 조명이 노랗게 켜지고 정성껏 끓인 국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부부는 또 이야기를 시작한다. 오늘 산책하다가 예전 이웃 만났잖아. 얼굴이 반쪽이 되셨더라. 아이고, 그래서 안부는 제대로 묻고 왔어? 이 짧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순자는 문득 떠오른다. 건강한 관계란 이렇게 일상의 틈새에 물처럼 흘러야 한다는 걸. 친구에게 손편지 한 장 쓰는 일, 손녀와 영상 통화를 하며 동요를 따라 부르는 일, 옆집 할머니 손에 갓 구운 고구마를 쥐어주는 일. 어쩌면 사람 사이의 따뜻함은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기억해라고 전하는 작은 신호의 연속인지 모른다. 익숙함이 깊어질수록 소중하다는 표현은 더 자주, 더 가볍게 날아가야 한다. 관계는 돌보지 않으면 시들고 돌보면 자란다. 하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말을 남기면 그 말은 다시 나를 안아준다. 그렇게 순환하는 온기가 노후의 밤 공기를 포근하게 덮어준다. 어느 여름날 순자는 동네 도서관에서 시니어 낭독 모임 공지를 본다. 호기심이 동에 참석해보니 저마다 사연이 묻어나는 목소리들이 시처럼 울려 퍼진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고 누군가는 파한대소하며 낭독이 끝난 뒤에는 자연스레 서로의 어깨를 토닥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맺혀 있다. 내가 아직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사람과 책, 그리고 나눔이 한데 섞여 만들어낸 감동이 그녀의 발걸음을 한껏 가볍게 한다. 그날 밤 일기장에 적힌 문장은 단출하지만 힘이 있다. 오늘 마음이 풍성했다. 바로 그런 날들이 모여 인생을 더 길고 넓게 만든다.
가을이 깊어가면 낙엽이 바람에 실려 창가를 스친다. 순자는 모아둔 사진첩을 꺼내 펼친다. 첫 아이가 처음 걸음을 떼던 순간 젊은 날 부부가 서툴게 찍은 셀프 사진, 퇴직 기념으로 떠났던 여행 속 기막히게 파란 바다. 그 사진들 사이에 담긴 어지러운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때마다 순자는 쉼호흡을 하며 사진 속 자신에게 말을 건다. 수고했어. 덕분에 지금 내가 있어.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애정은 현재를 단단하게 붙잡아준다. 추억이라는 단어가 촌스러울지 몰라도 추억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현재를 소중히 여긴다. 지금 이 밤 전기장판의 따뜻함이 더 감사해지고 창밖 별빛이 더 선명해진다. 과거의 빛깔과 현재의 온기를 동시에 끌어안는 법을 터득하면 노후의 마음은 더 이상 쓸쓸할 틈이 없다. 겨울이 오면 순자는 난로 옆 작은 탁자에 손뜨개 실을 올려놓고 동네 아이들에게 줄 목도리를 뜬다. 할머니,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두 손으로 목도리를 받아가면 그녀의 주름진 손끝은 얼얼하지만 가슴은 한껏 벅차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쁨을 나누기 위해 하는 일. 그 뿌듯함이 때로는 어떤 보약보다 강력하다. 목적이 있는 삶은 주 7일 내내 직장에 묶여 있는 것만이 아니다. 스스로 정한 작은 미션이 있고 그 미션이 누군가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치면 그 순간 삶은 또렷해진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면 충분하다. 내가 세상에 보태는 작은 선의가 있구나. 이 깨달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반짝인다. 그리고 어느 날 의사에게서 혈압이 안정적이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순자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운동화 끈을 늦추지 말자. 사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서 나온다. 이른 새벽 물 한 컵, 저녁 식사 뒤 15분 간단 걷기, 틈날 때마다 어깨 돌리기.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공통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놀랍도록 비슷하다. 거창한 목표보다 사소한 습관을 놓치지 말라. 이유는 간단하다.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은 의외로 지치지 않기 때문이다. 의욕이 떨어져도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고 중단해도 다시 시작하기 쉽다. 그렇게 지켜진 몸이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이 또 몸을 바로 세운다. 결국 행복은 몸과 마음이 주고받는 끈끈한 협업 위에 세워진다. 순자는 어느 저녁 라디오에서 들은 문장을 떠올린다. 나이 든다는 건 경험이 추가되는 것이지 가능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스피커 너머 잔잔한 DJ의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곱씹어 보니 정말 그렇다. 과거보다 덜할 것 같던 가능성은 관점을 달리하자 오히려 더 많아졌다. 예전엔 하지 못했던 여행, 읽지 못했던 책,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해 마음껏 나아갈 자유가 있다. 난 이제 늙었어라는 속삭임을 난 이제 자유로워로 바꿔 부르면 같은 하루라도 더 선명하게 빛난다. 밤 10시 순자와 남편은 거실 불을 끄기 전에 손을 맞잡는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이 평범한 인사가 하루의 마침표이자 내일의 출발점이다. 몸이 알아주는 작은 활력, 머리가 꿈틀대는 새로운 배움, 그리고 가슴을 데워주는 인간관계. 세 가지가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강물처럼 서로 흘러들어 한바탕 큰 호수를 이룬다. 그 호수 위에 달빛이 잔잔히 비치듯 두 사람의 노후도 고요하지만 깊게 반짝인다. 침실 문을 닫으며 순자는 속삭인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 오늘 내가 웃은 그 순간들이 곧 행복이지. 그렇게 불을 끈 뒤에도 창밖에는 별이 빛난다. 그리고 별빛은 내일 아침 다시 몸과 마음과 관계를 밝혀주며 새로운 행복의 길을 안내할 것이다.